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진행자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서동욱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새창 냉동창고 사업 중심으로 정치푹 1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치푹 2부에서는 1부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한 서동욱 후보의 공약사항, 그리고 전 남구청장 재직 시 이분의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김지훈 사무처장 그리고 최덕종 의원과 함께합니다. 정치푹 2부 바로 시작하죠. 정치푹. 네, 1부에 이어서 서동욱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 토퍼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중에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남구청장이 쓸 수 있는 한 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최덕종 의원님 먼저 한번.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요? 가용 예산이라고 하죠. 네. 가용 예산이 100억. 네. 네, 인건비라던가 필수 불결하게 정해야 사업이 있잖아요. 네. 국비와 매칭해가지고 사용하는 어떤 복지 관련 비용이라던가, 네. 아니면 각종 기관 운영비, 네. 그리고 또 전부터 진행하던 개발 사업, 큰 비용은 이제 해마다 나눠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계속 사업비를 제외하고 단체장이 자신이 판단하에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 예산이라고 부르고요.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예산이 한 5,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해마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작으면 100억, 어떻게 많을 때는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1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남구청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남구청의 예산이 아니라 남구청의 예산이 아니라 남구청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 있는 계속 사업이랄지 또 복지 예산 또 고정비, 관리 비용 이런 걸 제외하고 남구청장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자기 공약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100억 정도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에서 쭉 이야기했던 새창 냉동창고 사업이 저희가 아까 개략적으로 좀 얘기 들었지만 이게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앞으로 얼마까지 계속 써야 될 예정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처음에 토지 매입비 25억을 포함해서 96억이 처음에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101억 정도 쓴 걸로 나와 있고 올해 2021년 이 새창 냉동창고 A팩토리로 이름을 바꾸고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7억 5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전시를 하고 또 공연을 하고 또 1층에는 푸드마켓인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성 사업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어떻게 이게 수익이 발생하고 또 하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분명한 건 5억 정도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매년 5억 정도요. 그 서동욱 전 남구청장 재직 시절에 이 토건 사업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쓴 예산 대략 얼마나 되나요? 글쎄 그걸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체장의 어떤 정책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가는 사업들 아니면은 국비 사업인데 자기들이 신청해가지고 따져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묶어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동욱 청장 시절에 투자 심사 대상 사업 현황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재직할 때 이제 실제로 활동하셨던 2015년, 16년, 17년 세 개 연도에 투자 심사 대상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회나 또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데 올려서 이렇게 심사를 받는 내용인데 2015년에 투자 심사에 올린 토건 사업만 그러니까 주요 토건 사업 1,102억 원이었습니다. 1,102억. 예, 그중에 유소스테 사업 324억과 삼산 디자인거리 공중보행로 설치 사업 150억은 이게 미실시되었습니다. 그걸 474억을 빼도 추진된 사업이 628억이고 2016년에는 807억이 투자 심사 대상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대부분 이제 건설하는 사업들이죠. 그리고 2017년에는 996억이 심사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더 이제 다른 또 자질구레한 이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이 가운데 추진하다가 영역까지 받다가
미실시된 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3개 년도에 투자 심사에 올린 총 토건 사업 평균 액수를 제가 내보니까 968억이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총 예산이 5,200억이었다면은 계산해 보면 약 18% 정도가 매년 이런 토건 건설 사업에 투입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음 출근할 걸 미리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사무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토건 사업이라 해가지고 모든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필요한 이제 공공기반 시설이 있는 거고 아마 말씀하신 외님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 하고 또 아니면 좀 무리하게 아니면 선신성 사업으로 진행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울산과 같이 이제 문화예술이 좀 열악하다 해가지고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적자, 또 필요한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공공의 역할인데요. 근데 과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논란되고 있는 새창 창고라든가 아니면은 울산 남구민들이면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뭐 동굴피아 또 아니면 또 장생포에 또 웰리 키즈라고 또 있거든요. 맞아요.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봐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저희도 처음 들어보는데. 갔다 오신 분에 말하면 한 번 가는 것도 굉장히 후회스럽다 이런 평이 뭐 각자 다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튼 이렇게 많은 부분들 특히나 이 세 가지 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게인데요. 동굴피아 같은 경우는 150억 예산 들어가지고 애초에는 2억으로 운영돼 들어왔는데 두 번째에는 5억으로 올라갔거든요. 첫 해 운영해 보니까 이거 사람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너무 내용들이 없다,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5억을 집어넣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9천만 원으로 쑥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니까는 첫 해에는 개성을크 해가지고 한 몇십만 명, 15만 명인가 갔는데 3년차 되니까 9천 명으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또 장생포 웰리키즈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92억 들어가고 해마다 뭐 3억, 4억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의 만족도 또 다녀오신 분들의 뭐 주관적인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차라리 웬만한 그 키즈 카페보다 못하다.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민을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공사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은 좀 말이 좀 세게 나옵니다만은 공무원 일자리를 위해서 한 사업인지 이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 많은 돈을 이런 식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좀 시민들의 어떤 고민들 또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이양희 의원 좀 가보셨어요? 저는 주변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이제 장생포에 키즈 카페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가보신 분들이 있고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근데 다들 절레절레 관에서 운영하는 건 왜 이렇게 예쁘지도 재밌지도 편리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시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너무 막 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하는 거 두 분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제 인터뷰 응해 주셨으니까 각오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곤란한 질문 할게요. 사실 서동욱 후보자는 시의원도 삼선하셨고 구청장도 하셨고 거의 20여 년을 선출직 공직자로 쭉 이제 드러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이 새창이라는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있긴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라도 이분이 쭉 선출직 공직자로 활동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봐야 될 문제 같다라고 혹시 드러나는 게 있으면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좀 꼽아주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최근에 재직 당시에 돌고래 체험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돌고래가 죽어 나가고 폐사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을 유지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고래 사업 관련해가지고 고래 관광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개념은 좋습니다만은 돌고래를 여전히 수족관에 가둬놓고 또 훈련 쇼도 시키고 심지어는 뭐 체험 만져보게 한다는 이런 좀 구시대적인 큰소리를 계속 밀고 나갔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직 당시에도 뭐 돌고래가 폐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하고 개념들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 부분들을 보였다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들은 좀 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잘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장생포에 고래등대를 살려고 했거든요. 아, 고래등대요? 네, 어차피 고래 컨셉을 계속 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취소를 하셨어요. 하려던 걸 취소한 게 칭찬받을 일이구나.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외도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국비 컨셉도 뭐 했는데 워낙 돈 많이 들어가고 타당성 없다 해가지고 취소하신 거. 약간 그 제주도 이호태우 해변 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는 거예요? 여튼 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장생포를 고래 문화 특구로 해가지고 뭐 개념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계속 집어넣으려 하고 있죠.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말씀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겹쳐요. 근데 거래 생태 체험관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반생명적이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태 관광을 하더라도 생태 관광 이런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오히려 관광을 부흥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오히려 반생명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고래 감옥이라고 지금 지탄을 받는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오히려 이제 관광 남구를 역행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열정이 대단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정말 열심히 있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과 반대로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수기하고 토론하고 주변 모든 여건을 살펴보면서 한 발짝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아주 대표적인 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예? 전 남구청장으로서 잘하셨다는 그래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이대다 흥미진진하다.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찾으셨을까? 아니 저는 남구에 들어오면 그 구청에 들어오면 슬로건이 행복 남구라고 이렇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시고 못하시는 모르겠는데 일단 방향은 행복 남구로 잡으신 건 잘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울산이 굉장히 인구가 축소되고 있고 산업 기반 같은 것도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토건 사업이랄지 확장 시대의 어떤 막 건설하는 것보다 정말 주민들이 행복해야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구석구석에 지속 가능한 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정말 행복에 느낄 수 있는 망구가 돼야 된다. 저는 평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정말 그렇게 또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고래 감옥이 아니라 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이 있고요. 이번 재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시는 남구청장님이 고래 무덤이라는 오명을 좀 벗기 위한 광폭 행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무처장님은 좀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하신 게 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마 이제 물놀이 체험장 여러 가지 동네마다 이제 유휴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 체험장, 물놀이 수영장 같은 게 여러 가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마도 아마 해당 연도일 것 같은데 산업호수공원을 개발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뭐 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드디어 그 재임 기간 중간에 추진하셔가지고 옥동 우수저루지 거기에 16만 톤 정도 그 우수가 저류가 되는데 그게 완공된 후로 작년에 13번의 태풍과 폭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여천천이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보통엔 한 300mm 정도만 와도 이게 차수벽을 넘거든요. 근데 그게 완공되고 나서 여천천에 범람하는 일이 참 이제 드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네 사람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그 잘한 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막 쥐어짜서 잘한 일 찾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등대나 뭐 고래 호텔 이런 랜드마크 토목 사업들 현대 미포조선 부지에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도 있잖아요. 행복 소프트웨어라면서요. 왜 또 하드웨어로 넘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고래 등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굉장히 의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국비 사업을 따기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해외 시찰도 다닌 걸 알고 있거든요. 장생포 고래에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았는가. 근데 뭐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속에서 좀 무리하다 싶어가지고 곧 이렇게 이제
취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생포 고래 특구에 너무 하드웨어로 접근하고 있다. 또 시설문을 만들어 놓고 서포트를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돌고래 폐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를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방류뿐만 아니라 계속 제대로 그래서 방류가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 울산시가 고래특구, 고래도시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며칠 전에도 한 마리 또 죽었잖아요. 맞아요. 돌고래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지에서 따보기도 하고 또 관리를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갇혀 있는 시설 자체들도 굉장히 좁은 형태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심하다. 그리고 그 때문에 뭐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은 태어난 새끼들을 어미가 죽이기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해수부는 더 이상 돌고래 수입 못하겠다, 금지하겠다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이상 가두지 말고 우리가 방류를 해가지고 생태적인 고래 도시로 나가겠다 이런 것들 좀 밝혀주는 것들이 남구가 지향하고 하고 있는 이제 생태 도시, 고래 도시는 부합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고래 등대는 취소됐다고 들었는데 고래 호텔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게 원래 고래 호텔과 등대가 이제 같은 사업이거든요. 고래 호텔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서동욱 청장님 처음에 재임하실 때 아주 의욕적으로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4년 동안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역비도 한 1억 조금 못 들게 들었고 그리고 사우디 제다까지 가셔가지고 거기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130m짜리 등대가 있는데 공무원들과 함께 그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등대를 이제 만드시려고 여기다가 계획을 하셨던 거죠. 네, 뭐 거의 흐지부지 된 거네요. 예. 그래서 그게 도저히 안 나왔죠. 그러니까 미포조선 그 부지에 여러 가지 미포조선과 또 항만청 간에 여건이 그때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태임 씨가. 네, 서후보자의 이제 이번 재선거 슬로건을 보면은 살맛 나는 따뜻한 남구로 재탄생하는 리메이킹 남구. 뭐 세부 공약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그리고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취약계층 복지 확대,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 생동감 넘치는 문화예술 관광 남구, 살맛 나는 따뜻한 남구 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지금 나온 새 후보자들이랑 거의 다 비슷비슷한 공약 느낌이 들거든요. 똑같지. 정책 자료집만 보면 변별성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설렁이야 좋죠.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 뭐 그런데 정작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성이 뭔가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아이 키우기 위한 환경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재직 당시에 구청장을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한 부산급식 추천하지 않으셨거든요. 반대하셨죠. 네, 오래 반대하셨고 또 당시 뭐 시원을 했을 때도 뭐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표력하신 걸 알고 있는데 결국 부산급식이 이루어진 것들은 전임 6기에서 지방선거 다가올 때 이제 유산이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제일 늦게 시작한 거죠. 늦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뭐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없이 아이 키우기 위한 뭐 환경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뭐 비교적 전국과 비교하더라도 재정 조건이 좋은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구청도 좋은 조건입니다. 가장 울주군이 가장 좋지만은 그다음에 남구청인데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뭐 취약계층 나왔습니다만은 노인, 아동, 장애인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자 이런 관련해 가지고도 좀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 공약을 보면서 굳이 구청장이 필요하겠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청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업무 보고 받았던 내용과 똑같거든요. 진짜 현타. 이미 구청장 없이도 남구에 잘하고 있고 남구청 잘하고 있어. 우리 지금 남구에 800명에 달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나열하신 것 같다는 느낌 들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 안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참신하지도 않고
저 뭐 그 전에 재임하시기 전에 이제 나오셨을 때 공약과도 비슷비슷하다라는 그쵸.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 본데 이게 이 공약이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 공약만으로 봤을 때는 5년 뭐 앞으로 이제 1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의 재선 또 이제 한 번 더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는 공약이라고 좀 느껴지시나요? 뭐 정치인 꿈이야 크게 가질 수 있죠. 뭐 제가 하는 말로 뭐 영꿈까지도 성꿈까지도 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취하는 방향, 전략, 뭐 시대 정신을 방향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이제 정책 공약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서 후보님에 대한 공약들이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뭐 유권자분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또 재임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들하고 배치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네. 선언으로만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한편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기후 위기가 나오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구태의연하게 들리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없다. 특히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화학산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속에서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러면 쭉 이어서 9번 질문까지 하시죠. 뭐 서 후보자님께 건의해드리고 싶은 공약까지도 쭉 한번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심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울산시 여러 가지 구군 속에서는 시민소통이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근데 당시 뭐 서구청장님의 스타일을 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권위적인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소통과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특히 뭐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네. 많은 시민분들을 참여하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하셨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수용하고 좀 공약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오늘 또 뉴스에 저희 남구에서도 확진자가 갑자기 그렇죠. 급증을 오늘, 하고 어제까지는 또 북구에서 뭐 2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와서 굉장히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네. 이 공약을 보면은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특히 공공의료원 네. 저는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공공의료원에 대한 울산 의료원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는데 맞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진짜 이게 관에 앞장서서 정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혀 달라질 지금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부족하지 않느냐. 다시 리메이크란 말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흥행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걸 다시 리메이크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또다시 토건 전시 행정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어떤 울산 남구에 대한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특별히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남구의 화학산단에 계시는 노동조합 위원장님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양희 위원장님 울산 남구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일 안전한 곳은 여천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거긴 뭐 특별하게 지어졌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화학산단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화재나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다 여천초등학교로 대피하라고 네, 계획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어떤 복합재난이 와도 모두 1차적으로 여천초등학교 대피래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 본인이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이렇게 시대의 변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행정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구태의연하고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신 사과했어요. 남구님 이런 부분 좀 챙겨주세요. 남구 사시지도 않는데 남구 시민들한테까지 제가 이렇게 사과를 대신하고 다니는 중구 정치인 너무 답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도 많이 만나시고 사무처장님께서도 많은 시민연대를 함께 하실 텐데 어디 이걸 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어려운 질문 하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이게 그 현재 이제 서동욱 남구청장이 재선거에 나왔을 때 시민들의 반응과 그리고 이 서동욱 청장이 재선 될까 안 될까라는 그 궁금증도 많으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 좀 많이 듣고 계시나요? 의원님이 아무래도 답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론조사만 보면은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당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네. 맞아요. 남구청장도 이제 뭐 발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조사를 해보고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는가 해가지고 한번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그 남구청장도 그렇고 울산시장도 그렇고 그 같은 정당이 계속 지역에 기반한 특정 정당이 계속 집권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모든 구청장이 다 바뀌어야 됐는데 불과 4년 만에 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조금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왜 실패했는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권력 고체를 이루는 정당이라든 정당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가 이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치 행정으로 풀어내겠다 관련해가지고 모든 후보자들이 좀 되살펴보고 한번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될까 안 될까? 유리한 건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뭐 아무 방송사에서도 출연 응하지 않으시는 게 뭐 그러니까 너무 유리해서 최대한 이번 선거에 어떤 쟁점도 만들지 않고 조용하게 지나가서 BPD 아바타 조직력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도 싶어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의미가 나오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인터뷰 안 해도 본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인터뷰 전략적으로 선거 전략적으로 상당히 뭐 선두주자들이 항상 쓰는 전략이지. 그렇죠.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나오면 더 깎아 먹으니까. 네. 그러한 모습들은 울산의 정치인들이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항상 보여왔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추격자가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압도적인 우세다 보니까는 이런 공론장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정책 공약들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지역 정당의 어떤 힘을 입고 계속 집권해왔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예, 방금 우리 사무처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다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실 또 절치부심하고 준비를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 청장이라는 또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 사실은 불리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을 다니고 주민들과 만나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처럼 또다시 과거에 토건 전시 행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우려를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걸고 교체를 해 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의 의식과 인식이 예전 보수 정권 때하고는 또 어느 정도 많이 교체가 바뀐 것은 사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좀 겸손한 자세로 다시 과거의 토건 전시행정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나눴던 대로 주민과 소통하고 더 이렇게 새로운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선택해 달라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인터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뭔가 또 다른 사안이 생기면 저희가 인터뷰 요청할 때 나와주실 거죠? 예.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떠셨나요? 민주당 또 우리 싫어할 거야. 또 나를 싫어하겠지.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래는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유영하고 다니는 동물이잖아요. 안 그래도 남구청인가 남구 고래문화재단이었나 귀신고래를 제보하면 상금이 1억이었나 5천만 원이었나 주는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고래를 단지 관광 상품으로만 대접을 하면 그 귀신고래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무슨 미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인간의 업보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서동욱 후보가 당선해서 또 열심히 구정활동 펼치시려면 지금 시점에서의 세창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하고
정면 돌파하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뭐 할 수가 없지만은 네.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뭐 1부, 2부 합쳐서 거의 1시간 넘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뭐 좀 즐거운 뉴스 그리고 재밌는 뉴스로 좀 찾아뵙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했던 게 있는데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제가 한번 외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하기. 네, 이게 줄여서 좆대꾸알인데 의원님들이 좀 다들 김 PD 아바타 하지 말라니까. 아니 이거 제가 알려준 거예요. 제가 알려준 거. 그렇게 본인의 죄를 자백하는 거야? 네, 그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시청 부탁드려요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